명절이 두렵습니다. 3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명절 때마다 온 가족 앞에서 비난받아야 할까요? 사위들과 며느리들까지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는 멈추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욕하는 시간. 저만 불편한 걸까요? 제가 잘못된 걸까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둠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벽을 타고 흐릅니다.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은 여인의 실루엣. 등이 구부정하고 양손은 무릎 위에서 서로를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수연. 50을 넘긴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하게도 방황하는 아이 같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 혹은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는 듯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정막을 깹니다. 새벽 2시, 명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뜁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조여듭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옵니다. 명절, 가족, 모임, 그 단어들만 떠올려도 목구멍이 메어옵니다. 기억이 밀려옵니다. 원하지 않아도 막을 수 없이. 1970년대 시골 마을. 좁은 흙집 마당에는 낡은 빨랫줄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옷가지들은 색이 바래서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기운 자국이 겹겹이 쌓인 옷들. 마당 한켠에는 깨진 항아리가 굴러다니고 빗물에 젖은 흙바닥에는 발자국이 질퍽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어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삶고 있는 가느다란 등. 연기가 자욱한 부엌에서 어머니는 기침을 하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리쌀이 든 가마솥을 저으며 어머니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턱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7살 수연은 마루 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작은 손은 거칠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의 손과는 달랐습니다. 손톱 밑에는 흙이 끼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무릎에 난 상처는 아물다 말았습니다. 반복해서 넘어지고 부딪히고 다치는 무릎.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나간 그는 해가 중천에 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 구멍가게 앞 평상. 거기 모여 앉은 남자들 사이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탁한 막걸리 냄새, 담배 연기, 거친 웃음소리. 논에서는 어머니 혼자 허리를 굽히고 일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 현관문을 여는 손길이 거칠었습니다. 문고리가 덜컹거렸습니다. 수연과 동생들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집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술 냄새가 좁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곧이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의 날카로운 음성과 아버지의 굵은 고함이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는 무기였습니다.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칼날을 던지는 두 사람. 수연은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동생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막내의 작은 몸이 떨렸습니다.
수연의 손도 떨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기 위해서, 눈물을 삼키기 위해서, 왜 매번 이래야 하는 걸까? 그 물음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서 맴돌다가 가슴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무거운 돌덩이처럼 시간이 흘러 수연은 10대가 되었습니다. 키는 또래보다 작았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야 할 시간에도 그녀는 집에 있었습니다. 막내 동생을 업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등은 더욱 굽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팼습니다. 30 중반의 나이에 이미 노파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술만 마셨습니다. 몸은 더욱 야위어 갔습니다. 기침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기침, 가래가 끓는 소리, 얼굴은 누렇게 뜨고 입술은 검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담배는 손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낀 담배는 끝까지 타들어갔고 쟤는 마루 위에 떨어졌습니다. 수연이 20이 되었을 때 그녀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챙겼습니다. 새벽, 어머니는 자고 있었습니다. 동생들도 이불 속에서 코를 골았습니다. 수연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발은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시행 버스, 덜컹거리는 좌석에 앉아 수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멀어지는 마을, 작아지는 집,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공장의 기계 소리,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수연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같은 동작의 반복, 어깨가 결렸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그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결혼, 시댁, 아이.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수연의 얼굴에도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연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어들이 조각나서 들렸습니다. 아버지, 쓰러짐, 병원. 수연은 급히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그녀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손은 떨렸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병원 복도, 소독약 냄새, 형광등 불빛,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침대에 누운 사람을 보고 수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뼈만 남은 몸, 꺼진 눈, 숨 쉴 때마다 가슴이 푹푹 꺼지는 모습. 의사는 차트를 보며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폐암 말기, 전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수연은 그 말을 들었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텅 비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했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채로 나흘을 보내고 어느 새벽 조용히 숨이 끊어졌습니다. 수연은 그 순간 병실에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알렸을 때 수연은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장례식장,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향냄새, 낮은 곡소리, 문상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조문을 온 사람들도 금방 돌아갔습니다. 빈 장례식장, 영정 앞에 홀로 앉은 수연. 흑백 사진 속 아버지는 젊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어 보였습니다. 수연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였을까? 이 사람이 정말 그 술 취한 남자였을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수연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장례 후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시골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형제들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습니다. 명절이 되면 모였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음식을 나누고 아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잊히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특히 좋은 기억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어머니의 시선이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가락이 식탁볼을 비비꼬았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 참고 있는 표정, 그리고 어느 추석날 5년이 지난 후 어머니의 입이 열렸습니다. 너희 아버지 말이야. 그 한마디와 함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든 숟가락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우는 듯한 떨림. 손은 식탁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든 채로 멈춰 있었습니다. 시선은 창밖을 향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과거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으로, 40년 전으로. 식탁 위에는 명절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전, 나물, 탕,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기다리는 듯, 두려워하는 듯. 그리고 그 조심스러움은 무너졌습니다. 터진 둑처럼 어머니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단어들, 문장들, 기억들, 한번 시작되자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손짓도 커졌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손, 식탁을 두드리는 손,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젓가락을 든 채로, 입에 넣으려던 음식이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수연의 남편은 눈동자만 움직여 주위를 살폈습니다. 불편한 표정, 어색한 미소, 동생들의 배우자들은 서로를 힐끗거렸습니다.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연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심장을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공기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점점 더 세게.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했습니다. 아버지의 무책임함, 술, 도박,
가족에 대한 무관심, 일일이 세어가며 열거했습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첫째, 둘째, 셋째.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분노가 섞였습니다. 한이 섞였습니다. 수연은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자신의 밥그릇을 응시했습니다. 하얀 쌀밥, 김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미세하게, 하지만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날 이후 그것은 의식이 되었습니다. 명절마다, 가족이 모일 때마다, 추석, 설날, 어머니 생신, 어머니의 입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였습니다. 독백처럼, 넋두리처럼.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동생들이 가세했습니다. 막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린 듯한 표정, 고개를 끄덕이며 입이 열렸습니다. 기억을 끄집어내는 모습, 손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몸짓을 섞어가며 마치 연극 무대 위의 배우처럼. 둘째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보탰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 증언들이 쌓였습니다. 점점 구체적으로, 점점 극적으로, 시간, 장소, 상황까지 덧붙여지며 수연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눈썹이 가운데로 모였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비슷한 일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막내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겨우 10살이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그렇게 상세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5살 때 일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기억할 수 있을까? 수연 자신도 어린 시절 기억은 희미했습니다. 조각조각 났습니다. 흐릿했습니다. 수연의 눈빛에 의심이 스쳤습니다. 동생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막내, 둘째, 셋째.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훑었습니다.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기억을. 하지만 그 기억은 정확한 걸까? 왜곡되지 않은 걸까? 수연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갈라질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사위들과 며느리들 앞에서 벌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으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까발렸습니다. 추한 모습을, 부끄러운 행동들을. 수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뺨이 달아올랐습니다.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목덜미도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수치심과 억울함이 교차했습니다.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마루 위 나뭇결을 세웠습니다. 하나, 둘, 셋. 손은 치마를 꽉 쥐었습니다. 천이 구겨졌습니다. 주름이 잡혔습니다. 사위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불편해했습니다. 며느리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무언의 대화, 이상하다는 표정,
불편하다는 신호. 아이들, 손주들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어른들을 바라봤습니다. 순진한 눈빛으로. 왜 할머니가 화나셨는지, 왜 엄마들이 조용한지, 어린 것들은 장난을 치다가도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날 수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았습니다. 사돈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으니 이제 그만하자고. 다른 이야기를 하자고. 즐거운 이야기를.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칼날 같은 시선이 수연을 향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음성. 왜냐고. 사실을 말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평생 당한 것도 모자라서 죽어서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냐고. 어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동생들도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수연에게 쏠렸습니다. 비난하는 듯한 눈빛,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한 표정, 언니는 왜 이러냐는 분위기, 엄마 편을 들어야지. 셋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한풀이 하시는 거라고, 그냥 놔두라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습니다. 수연을 향한. 둘째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힘들었다고.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라도 얘기해야 속이 풀린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차서. 추억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수연의 가슴에 무언가가 찔렸습니다. 날카롭게, 깊이, 아팠습니다. 육체적 고통처럼. 이것이 추억? 좋은 추억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겪은 일이니까 얘기하는 거라고. 수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되냐고. 왜 사위들, 며느리들까지 듣게 하느냐고. 하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라고. 듣기 싫으면 나가라고. 방에 들어가든지 집에 가든지 하라고.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 그 말에 수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혈액이 식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탁, 탁, 탁. 규칙적이면서도 불규칙한 소리.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그날 이후 수연은 명절이 다가오면 불안해졌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아니, 보름 전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새벽까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 작은 얼룩들을 세웠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빠르게, 불규칙하게,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끈적했습니다. 불쾌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호흡이 얕아졌습니다. 과호흡 증상 같았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해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미묘한 가족 관계를 수연은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밤마다 혼자서 이불 속에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어느 추석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는 1시간 넘게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더 심각했습니다. 폭력, 구체적인 폭력 장면들, 도박, 잃어버린 돈의 액수까지, 외도까지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동공이 확대되었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외도, 그런 이야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하게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현기증이 났습니다. 이게 사실일까? 아니면 만들어진 이야기일까?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통제할 수 없이 증거가 있냐고, 확실한 거냐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수연에게 쏠렸습니다. 무거운 시선들, 날카로운 시선들, 비난하는 시선들,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입술이 일자로 굳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영하의 온도, 거짓말하냐는 거냐고,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상처받은 분노가, 수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옳으냐고, 확실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사돈들과 며느리들은 아버지를 본 적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냐고,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그런 사람을 안 봐서, 그래서 자신이 알려주는 거라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반짝였습니다. 분노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억울함의 눈물인지, 한의 눈물인지, 수연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흘려서는 안 됐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피 맛이 났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자국이 생겼습니다.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서둘러, 도망치듯, 핑계를 대며, 아이가 아프다고, 일이 있다고, 약속이 있다고, 수연은 마지막까지 남아 설거지를 했습니다. 혼자서 찬물에 손을 담그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 그릇을 닦으며, 하나씩, 천천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물소리에 섞여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작게, 가늘게, 누가 들을까봐 억지로 참으며, 그날 이후 수연은 가족 모임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명절 일주일 전부터 핑계를 생각했습니다. 아픈 척, 바쁜 척, 급한 일이 생긴 척,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목소리로 거짓말해야 할지, 가더라도 일찍 떠났습니다. 시계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30분만 더, 1시간만 더 버티면 출구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언제든 도망칠 준비. 하지만 명절은 계속 왔습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달력의 빨간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수연의 불안은 커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어머니의 목소리, 손가락질, 비난, 그 속에서 작아지는 자신. 동생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을 보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예민하다는 표정, 이상하다는 표정. 수연이 전화를 걸어도 짧게 끊었습니다. 문자 답장도 늦었습니다. 거리가 생겼습니다. 특히 막내가 적극적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기억을 하나씩 더 추가했습니다. 점점 더 구체적으로, 점점 더 극적으로. 수연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정말? 확실해?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만 보냈습니다. 동생의 말에 수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죽었다고 해서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하지만 가슴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혼자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왜 나만 이렇게 불편할까? 왜 나만 문제라고 느낄까? 내가 이상한 걸까? 내가 잘못된 걸까? 거울 앞에 선 수연.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누구 편인가? 어머니 편? 아버지 편? 아니면 나 자신 편?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수연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이것은 달랐습니다. 돌아가신 지 10년도 넘은 사람을 명절 때마다 불러내어 비난하는 것, 없는 이야기까지 만들어내는 것,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는 것, 더 큰 문제는 이야기가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어머니가 한 이야기와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세부사항이 바뀌었습니다. 강도가 세졌습니다. 동생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구체적으로, 더 극적으로. 어느 날 막내가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쓸모없다고 말했다는 것. 아들이 아니라서. 5살 때 수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5살 때 기억을 그렇게 정확하게.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억은 정확하다고. 언니가 믿고 싶지 않을 뿐이라고. 대화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확신은 더 커졌습니다. 동생들의 기억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자신의 기억과 섞인 것입니다. 어느 밤 수연은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손이 떨리며, 목소리가 잠기며. 남편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수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안 가면 되지 않냐고. 꼭 참석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수연은 놀랐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안 간다? 명절에 친정에 안 간다?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녀로서, 딸로서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도망칠 수 있다는 것, 피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는 것, 동생들과 멀어지는 것,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 수연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명절까지 설날이 왔습니다. 결국 수연은 갔습니다. 안 갈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참고 견디기로,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입을 다물기로, 웃으며 넘기기로. 하지만 현실은 더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1시간 넘게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들도 적극적으로 가세했습니다. 경쟁하듯이 누가 더 심한 경험을 했는지, 누가 더 많이 상처받았는지. 사위들과 며느리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수연의 남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렸습니다. 수연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의자가 뒤로 밀렸습니다. 모두가 놀라 쳐다봤습니다. 수연은 화장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추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들었습니다. 담 옆에 기댔습니다. 몸이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둘째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수연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잠시 후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둘째가 인정했습니다. 좀 과하다는 것을. 하지만 엄마를 말리기 힘들다는 것도.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다고. 수연이 물었습니다. 왜 같이 거드냐고. 왜 막지 않고 오히려 보태냐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둘째가 망설였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신도 풀고 싶은 게 있다고.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서 생각해보니 화가 난다고. 그래서 이렇게라도 얘기하면 좀 풀린다고. 수연은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의 마음도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둘 다 진실이었습니다. 둘 다 타당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습니다. 둘째가 제안했습니다. 사돈들 앞에서는 하지 말자고. 우리끼리만 하자고.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싫어한다고. 엄마는 모두가 알았으면 한다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도 자기가 왜 이러는지 모르는 것일지도.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억눌렸던 무언가를 토해내고 있는 것일지도.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연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동생도 추운지 몸을 떨었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추위 속에서. 그날 밤 수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천장의 그림자들이 움직였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벽에 투영했습니다. 수연의 눈은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대화해야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발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집, 작은 마당. 어머니는 혼자 김장 배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쪼그리고 앉은 작은 등, 가느다란 어깨, 주름진 손이 배추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수연이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놀람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곧 경계심이 서렸습니다. 무언가 느낀 듯한 표정.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문을 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드디어 수연이 물었습니다. 왜 자꾸 아버지 얘기를 하냐고. 안 좋은 얘기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사실이니까. 수연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부풀었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가 힘드셨던 건 안다고. 하지만 사돈들 앞에서, 손주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너무 민망하다고, 부끄럽다고.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부끄러우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수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일이 마치 자신들의 치부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치부 맞다고. 우리 집안의 치부라고. 그리고 이어졌습니다. 혼자 애들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그 창피함, 그 수치심.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참았다고.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하지만 이제는 참고 싶지 않다고. 자기 얘기하고 싶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수연은 그 떨림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한.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것도 보였습니다. 외로움.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외로우시냐고. 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어깨가 답이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외롭다고. 혼자 사는 게. 자식들은 바쁘고. 가끔 오지만 금방 가버리고. 명절 때나 보고. 그나마 그때라도 함께 모여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수연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족과 나눌 수 있는 기억이 고통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어머니의 현실이었습니다. 수연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기억도 만들자고. 지금부터라도. 자주 모이고 여행도 가고.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늙었다고.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늦었다고. 수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굳은 살 박힌 손, 평생 고생만 한 손. 그 손을 잡고 있자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자신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고. 어머니 마음을. 그러니 어머니도 조금만 절제해달라고. 특히 사돈들 앞에서는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시선은 먼 곳을 향했습니다. 과거를 보는 듯, 미래를 보는 듯,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보겠다고. 그것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수연은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의 변화라도,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다른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웃음이 섞인 이야기, 동생들도 자제했습니다. 둘째는 특히 노력했습니다. 수연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막내는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여전히 그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빈도가 줄었습니다. 강도가 약해졌습니다. 수연은 받아들였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없다는 것을, 가족이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어느 추석날 변화가 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또 아버지 이야기인가. 수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라고. 모두가 놀라 어머니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계속했습니다. 농사도 안 되고, 집은 가난하고, 애들은 많고, 그 사람도 막막했을 거라고. 그래서 술을 마셨는지도 모른다고. 도망치고 싶었던 거라고. 그렇다고 잘한 건 아니라고.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너희 아버지인 건 사실이라고. 좋든 싫든.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함께 느끼는 침묵이었습니다. 공유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과거를 내려놓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그리고 수연 자신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자신이 몰랐던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도 한 인간이었다는 것. 완벽하지 않은, 약한, 때로는 비겁한 인간이었다는 것. 그것이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용서는 아니더라도 받아들일 수는 있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수연이 말했습니다. 오늘 좀 편했다고. 남편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잘했다고. 쉽지 않았을 텐데.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 며칠 후 수연은 혼자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산소는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잔디가 깨끗했습니다. 주변에 잡초가 없었습니다. 동생들이 돌아가며 챙기는 모양이었습니다. 수연은 산소 앞에 앉았습니다. 무덤 앞 비석, 아버지의 이름, 생년월일, 사망일, 차갑고 작은 돌에 새겨진 단순한 정보.
수연이 작게 불렀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수연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수연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힘들었을 거라고. 가난과 무능함과 좌절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지만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그러시면 안 됐다고. 우리한테도 힘들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정했습니다. 이제 알 것 같다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 아버지도 그냥 사람이었다는 것.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자신에 대한, 가족에 대한 눈물.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턱에서 떨어졌습니다. 땅에 스며들었습니다. 수연은 말했습니다. 용서는 못한다고. 아직은. 어쩌면 영영 못할지도.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인 건 변하지 않는다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연은 무덤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비석, 거친 표면, 손바닥에 느껴지는 차가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도망치지 않겠다고, 외면하지 않겠다고, 받아들이겠다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올라올 때보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버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동생들도 가세할 것입니다. 수연은 여전히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과정이라는 것,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서로 상처 주고 미워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래도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 수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주말에 시간이 있냐고,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동생들도 불러서 영화 보고 밥 먹고, 그냥 그렇게. 한참의 침묵 후 어머니가 답했습니다. 그래, 가자. 목소리에 놀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쁨도. 전화를 끊고 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복잡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살아갈 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창밖 풍경, 지나가는 나무들, 건물들, 사람들.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이런 것인지도. 완벽한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불완전함을 안고 살아가는 것. 상처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어머니도, 동생들도, 남편도, 딸도 모두가 자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서로 기대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 수연은 처음으로 미래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명절도, 그 다음 명절도 여전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았으니까. 침묵이 항상 답은 아니지만 때로는 말보다 더 큰 것을 담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도 사랑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저녁 노을이 버스 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주황빛, 분홍빛, 보랏빛, 아름다웠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완전한 평온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한 여인의 긴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살아갈 만한 하루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수연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머니의 마음이 더 이해가 가시나요? 동생들의 입장에 공감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주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함께 이겨내요.